유리탁선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방송 다시 하게 됐네. 쉬려고 그랬었는데. 안녕하세요, 유리탁선님 반갑습니다. 오늘 쉬려고 그랬었는데 쉴 수가 없는 사건이 터졌어. 이제 와서 터졌죠. 서울시장, 서울시. 정말 곤란하게. 왜 뭐가 곤란하게? 저녁이니까. 계속 방송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아 오늘 이제 늦어서 바덜키드님이 음, 맞아. 유리딱새님이 후원해줘서 바돌키드님한테 킥뷰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일이 피곤해서 조금 쉬려고 그랬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스페이스 3495님.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내가 쉬면 안 되겠더라고. 또 하필 쉬는 날 청년 문제가 터진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라도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저 또 운영자한테 킥뷰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휴, 뭐 그래도 좋습니다. 여하튼 늘 와주셔서 그래도 제가 발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들어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퀵뷰는 싫어요. 일단은 제목을 오늘은 청년수당 이걸로 일단은 주제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 이제 방송을 좀 시작했으니까 제가 한 40분부터 여기서 우리 좀 쉽게 좀 이야기 좀 하다가 40분부터 본격적인 주제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땠어요, 유리딱선님?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많이 덥던데. 저 오늘 그 친구 못 만났어요. 그 친구가 안 왔어. 기다리다가 오늘 방송에 예. 어, 8명 보시러 왔어요. 오, 우리로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데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8명이면 와, 오늘 대박 난 거네. 와우.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인 거야. 그냥 받아들이세요. 몸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발자거니 하고 고전 여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유리딱새님이 이 바닥을 뚫으려면은 고전 전문으로 가야 되니까 남들 이제 새로운 게임 막 할 때 오히려 기본 것을 지킬 때 사람들 추억이 온다니까. 추억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고인돌을 하시라니까. 고인돌 하면 나도 알아먹으니까. 페르시안 왕자 뭐 이런 거. 옛날 아니면 오락실 게임 마음의 시리즈 이런 거. 그래서
완전하게 독보적으로 고전 게임의 어떤. 영웅전선은 진도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지금 진도 엄청 길다면서요. 나도 고인돌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 고인돌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어. 항상 그 처음에 몇 번 방망이질 하다가 그 결말이 뭔지를 몰라 아직. 페르시안 왕자는 항상 그 가시밭길 같은 데서 가고 계속 방송 못해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페르시안 왕자는 항상 그랬어요. 물약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그냥 죽어버리더만. 그래서 짜증나서 다시는 안 해. 안 건드렸어. 근데 그 끝까지 간 사람은 또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페르시아 왕자 결말이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제 결정을 어떻게 하든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래도 소문을 듣고 오는 거니까 응원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하면서 매일같이 방송하는 건 무리더라도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하는 건 좋죠. 사람들 또 아니까. 노 선생님이 인터넷 상태가 안 좋나? 또 시작이라. 오케이. 제 결정을 어떻게 하든 선풍기 바람 때문에 소리가 막 지직거리네요. 마이크 좀 옮겨볼까? 그건 너무 정중한 쪽지여서. 그러니까 일단 방송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 오프닝 하네. 그렇죠. 무리하면 안 되죠. 장기간 가야 되는데. 그 나도 문제인데. 오늘 그 서울시 그 일만 안 터졌으면 그냥 오늘 하루는 좀 쉬어볼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복불 복이라고. 그게 중요하죠. 하고 싶지 않는 거랑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지금으로서 그게 중요하죠. 몸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얼른 끝내고. 일단 방송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쉬고 싶은 만큼. 그게 그러면 쉬어야지. 7시 한 40분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7분? 7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아, 저녁 7시라. 성주에 야당 의원들이 내려갔대요. 야당 의원들이 내려가서 또 표창원, 우리 또 교수죠. 교수가 표창원 의원이 또 내려가서 또 많은 힘을 주고 오신 것 같아요. 기본 좋은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는. 네.
그분이 정말 스타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분 이제 의원 되기 전부터 책이나 이런 범죄 프로파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분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역시 대단한 사람 같은 거 분명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오늘 딱 박원순 시장 책을 이걸 딱 읽고 있었는데 딱 그 사건이 터져갖고 지금 이것도 운명인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어제는 환경부가 오늘은 복지부가 딱 이게 또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딱 보여. 환경부에 의해서 폭스바겐 사건이라 폭스바겐 사실상 시장 퇴출이 일어났고 오늘은 복지부가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 제가 걱정하는 게 네. 남편 때문에 방송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게 더 걱정이다. 본인 건강보다. 아이고. 근데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녹음할 때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지? 갑자기 아까 너 아이 소리가 들려? 아이 울음소리가? 나만 그런가? 아파트 옥상에서 아이 왜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정신 이상해졌나? 다른 데서 어디 옆집에서 우는 아이 울음소리가 뭐 같이 녹음됐나봐요. 시간차로 들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8분, 40분 됐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뉴스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좀 기가 막히게 아주 편집이 됐어요. 아주 연합 뉴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연합 뉴스고요. 자, 박원순 청년수당은 마약성 진통제 본인 돈으로 지급해야. 여당 이야기죠. 여당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새누리당 지사국 대변인은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데 대해 박원순 시장의 대공가도로 위한 포퓰리즘이냐 측근들 사업 챙겨주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지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정해진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그게 무엇이 됐든 제발 본인 돈으로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세진 혁신 비상대책위원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청년수당은 마약성 진통제를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시가 쉬운 위로의 방법을 찾아 귀한 세금을 쓴다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 비대위원은 또 청년수당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한 청년들은 역시나 인생은 복불복이라고 자주할 것이고 받은 청년은 서울 시민이나 우리 사회가 아닌 박원순 시장에게 감사할 것이라며 청년수당이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면 정량이든 정성이든 누군가의 자의적 평가가 조건으로 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마약성 진통제냐. 마약성 진통제랍니다. 마약성 진통제. 그다음에 자, 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여당에서 깔았던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거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마약성 진통제란 말이 결국은 이거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쉽게 말하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이런 포퓰리즘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 우리가 그린 카드인가 무슨 카드가 있대요. 이 카드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용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원비만 결제할 수 있게끔 아니면 무슨 목적에만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둘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그린카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느냐? 이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연령이에요. 왜 19세부터 29세냐? 이건 너무 소수 아니냐? 그리고 이 안에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합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원리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뭘 거냐? 전국몰이를 합니다. 또 전국몰이를 해요. 전국몰이를 해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맞아. 하나 더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지방세를 가지고요. 이거는 지방세를 걷어서 지방자치단체 시장 그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물어봤냐? 그러니까 절차성이죠. 민주주의의 적법성, 절차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절차성.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는 저번에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포퓰리즘은 쉽게 말하면 어떤 정치력에서 그래요. 네, 제가 일단 계속 말을 할게요. 포퓰리즘하고 좋은 포퓰리즘과 나쁜 포퓰리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과 나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 정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 여당에서는 나쁜 쪽의 의미를 뒀겠죠. 이거 복지, 그러니까 대선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왜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이 뭐냐? 왜 청년들은 이런 복지가 필요하느냐? 이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는 것이죠. 자, 편의점에서 몇 시간씩 알바하고 겨우 잠을 쪼개서 학교 가고 그래서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해서 하면은 대학만 졸업하면 무엇인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취업 장벽이 엄청나게 높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 있으면 일자리 한두 개를 더 만들어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그럼 일자리 만들어줬다 칩시다. 1000명, 2000명 뽑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건 다수 청년들의 다 혜택이 되는 건가요? 그럼 결국 무엇을 하는 거죠? 형평성의 논리에서 19, 29세라는 논리를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19세, 29밖에 없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물꼬를 튼 거예요. 물꼬를 튼 거예요. 그린카드라든가 아니면 저 연령층을 확대시키는 것은요. 연령층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요. 얼마든지 조례에서 개선이 가능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요. 그린카드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죠. 개선하면 되죠. 지금 50만원 줬다가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 바꿔보자. 이겁니다. 왜 그린카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전에 성남시에서 줬는데 걔는 문화상품권을 줬거든요. 그런데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문화 깡을 하는 거예요. 문화상품 깡을 한 거예요. 이걸 인터넷에 올리고 파는 거. 그렇죠. 임상실험 같은 것도 충격적인 알바라고. 왜 그런 알바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린카드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 거거든요. 왜 그린카드 하지 그러냐. 그런데 저는 생각해도 만약에 박원순 씨가 그린카드를 했다 그러면 그린카드 했다고 또 그럴 겁니다.
왜? 원진은 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통해서 뭘 하냐? 궁극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나 이 말은 너무 웃겼어요. 서울 시민에 물어봤냐? 그럼 딱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럼 너희는 사드는 성주 국민한테 물어봤냐? 뭐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 그럼 군청 D가 아니라 자신의 선상, 고저부 뭐 증저부 있는 그 묘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말씀했죠. 이제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김천시가 지금 난리가 났죠. 김천시. 자, 그럼 그렇게 도는 것은 그럼 김천 시민한테 물어봤어요? 김천 시민한테 물어봤어요? 나 거기다 둬도 되냐고? 왜 이럴 때는 절차성을 따지고 자기네들이 일할 때는 절차성이 없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네 가지 다 논리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채널 A 방송에서 어떻게 했냐? O 방송이었는데요. 채널 A에서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 화면 한 꼭지를 어디다 두냐면 그 쉽게 말하면 감옥 살 때 감옥 예전에 행무소 생활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배급을 도와주는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 철거했을 때의 영상을 틀어줍니다. 이걸로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죠. 아, 지금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명제는 깔고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은 박원순 죽이기구나. 박원순 시장 죽이기 이야기했구나.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박원순 시장이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오늘 뉴스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니까 오늘 좀 오랫동안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는 환경부의 폭스바겐 사건이 터졌어요. 폭스바겐 사실상 시장 철퇴라는. 오늘은 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이 터졌어요. 저 어제 그랬죠. 제가 왜 환경부가 지금 이때 이 말을 하지? 의문점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얘네들 주모부처 돌리고 있구나. 그냥 이 생각이 들어요. 내일은 또 어떤 부가 나설까? 내일은 또 어떤 부가 나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복지부였죠. 어제는 환경부였죠. 들으면서 계속 뉴스는 뉴스로서 갱신한다. 충격 새신용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수당의 본질은 청년수당의 일이 아니에요. 청년한테 관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박원순 시장의 죽이기였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갑습니다. 오리공치님 반갑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미호 당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4일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추 의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보다 더 실효적 이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청년수당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 말했다. 이건 뭐예요?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뉴스가 되겠죠. 추 의원은 4일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청년수당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토론과 연구 끝에 만든 주요 정책이라며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우리가 부를 축적하면 개인적으로 그걸 자식한테 투자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건 당연히 하듯이 사회적으로 축적된 부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정책은 당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요. 아시아투데이입니다.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시행 관련 참당한 심정. 아시아투데이 박정우 기자입니다. 방정우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 후 청년활동 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 시행에 대한 절실함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삶의 절벽 앞에 선 사람들에게 국민 위에 있는 정부는 변명을 찾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는 방법을 찾는다고 오늘 뗐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한 토론을 하며 마주한 것은 대화가 아니고 불통과 답답함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자신의 신경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시 20대 청년 144명 중 장기 미취업자, 불안정 고용 등 사회 안정망 밖에 있는 청년들이 50만 명에 이른다. 청년수당 지원서 6,300장에 없다란 단어만 2,189번이 쓰였다고 전하며 미취업 청년들의 심각한 현실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관님들, 저는 청년들 앞에 끝없이 높아지는 고용절벽 앞에 작은 사다리 한번 놓아주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청년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이고 미래의 위기라며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는 3일 보건복지부 반대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 우선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박 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향후 법적 조치 등의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마찰을 예고했다. 사실상 오늘 그러니까 시정명령이 내려진 거고 청년들은 돈을 받아도 돈을 쓸 수 없는 처리가 되어버렸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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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돈을 받았는데 돈을 못 쓰겠어요? 환수돼버리거든요. 환수할 수가 있거든요. 환수하면 어때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걸 다시 내가 엉뚱한 데 써버리면 만약 학원비라도 써서 내버리면 다시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은 사람도 이제 불안한 거고 받아서 불안한 거고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허탈감 때문에 불안하다는 뭐 이런 식의. 근데 못 받은 사람도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계속 정책이 시행되면 어떻게 됐어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도 늘릴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얻으면 어떻게 됐어요? 전국 단위로 시행될 수 있고 이거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고 일단 그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물꼬 자체를 다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청년수당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해져요. 지금 내가 못 받는다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가 합니까? 여당이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청년들 사회에서도 우왕좌왕하는데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물꼬를 타야 돼요. 물꼬를 트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래서 그래서 자 경향에서 너 왜 광고가 나오지? 나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 광고 좀 지우고요.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늘 다 떴어요. 도대체 오늘 어느 그것 나라 때문에 부처인지 모르겠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포커스는 시도를 하고 청년수당이었어. 싶어서 다시 청년수당을 하루에 뉴스 통해서 포커스가 있잖아요. 오늘 포커스는 내 길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청년수당을 오늘 처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거 받은 걸로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월세를 낼 거라고 공과금을 지급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빅이슈라는 노숙인을 지원하는 잡지를 이제 죄의식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들에게 여유가 많다, 너희에게는 이제 예전만큼의 고생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만큼 청년들에게는 또 큰 죄의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아편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아편에 취해 있을 시간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6개월 남짓 때는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저희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원비를 내거나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금액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처럼 열심히 사회에 진출하여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고 더 확실하게 노력하고 싶은데 그러한 지원 자체를 막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엄청 돈을 쓰거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조금만 더 믿어주시고 저희에 대한 지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합리한 사회에서 너희에게 50만 원을 준다는 것이 제게는 네가 이루고 싶은 꿈을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보아라 또는
네가 하고자 하는 길에 내가 도움을 건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도움조차 막는 행위는 저희 세대나 저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YTN에서 정치 논쟁에 가려진 재난 수준의 청년 위기. 그렇죠. 제가 초반에 방송할 때 했던 거 이거였잖아요.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책이었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공존 전략이 뭔가. 그래요. 5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이걸로 물론 여러 명이 되니까 그 중에 정신 못 차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가 하는 행동 때문에 전체를 매도해서 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아편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당 내 의원들이 다 정책 집행을 잘했습니까? 정책 집행을 잘해서 지금 사드 반대 배치 운동을 하는데 백악관에요. 5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어요. 그 5만 명 누굴까요? 우리 국민 아닐까요? 성주 구민 2만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3만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제 10만을 달려가고 있답니다. 10만을 향해서 달려간답니다. 계속해서 운동을 한답니다. 8월 14일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사람 있겠죠. 근데 못한 사람도 있겠죠. 일부 그리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죠. 일부의 비리가 전체의 비리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청년들의 그 개념 못 잡은 애들이 그랬다고 해서 전체 청년들한테 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사람한테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을 집행하는 거는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도덕적 해이라는 거 뭐예요? 철학적 문제죠. 왜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철학적이고 양심적인 문제, 가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누가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는데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공증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왜 아까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기의 재판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기의 재판은 이제 개정 증보된 책인데요. 예전 책에서 마녀소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면요. 빈자와 무산자들의 이거 마녀소동을 왜 일으키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빈자와 가난한 자와 무산자들의 가동력을 박탈하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없애고,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장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이웃끼리 싸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공포에 몰아넣으며 불신을 고조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마녀 재판은 메시아적 사회운동의 기세를 꺾고 카톨릭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하는 집행 자체를 마녀사냥하는 거잖아요. 성주 시민을 외부 세력과 이야기하면서 마녀사냥했잖아요. 과거에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마녀사냥했잖아요. 마녀사냥의 각각의 이름만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건 뭐다? 사회에 불안을 야기해서 서로가 연대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청년수당으로 인해서 청년수당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청년들 내부에서도 또 분열이 돼버리죠. 받는 애들과 못 받는 애들. 우리는 그 논리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 프레임에 갇혀서 절대 안 된다. 지금 옳은 정책에 대한 마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왜? 버릇이 나빠질까 바랍니다. 도덕적 해이 때문이랍니다. 그건 결국 뭐겠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내주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 물꼬를 한번 터주면 계속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주머니에서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눈먼 돈은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민주적 절차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들이 민주적 절차성을 지켰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신이 하면 사랑이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저는 오늘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특히 청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요즘 청년들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들고 많은 고민을 얻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십니까? 왜 돈을 줘놓고 뺏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 청년들 돈을 받고도
안전부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 써버리면 다시 달라고 하면 난 내줄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아이들한테 왜 또 불안을 줍니까? 잘하고 있는 정책에 박수는 못 칠망정 왜 못하게 막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어나야 민생이 안정될까요? 안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보가 있습니까? 민생이 이렇게 불안한데 무슨 안보가 있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분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일까요? 이걸 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분열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청자들 내에서도 결코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프레임에 갇히지 맙시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이제 방향을 좀 정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썼던 걸 잠깐 일부를 좀 보여주고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제가 있는 해남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는구나.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요.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청년이 없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 없다. 제론테크라시라는 말이 있다. 고대 그리스 노 정치가 제론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로 노인 정치. 글자 작으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노 정치가 제론의 이름에서 유래한 말로 노인 정치 혹은 노인의 지배를 뜻한다. 고령사회라는 말이 종종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요즘 자주 회자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말의 함의를 조금만 들추어보면 정책 집행의 우선 분야에서 청년이 얼마나 뒷전에 밀려났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2016년 6월 28일자 오마이뉴스 저출산 도민의식 개선이 청년사업 왜일까는 기사를 읽었다. 사진은 백열등이 일제로 도열된 도서실 내부의 풍경이었다. 열띤 토론으로 생기가 발랄한 유태인 청년들과 대비되는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핏빛 잃은 청년들의 소리 없는 전쟁터의 실황이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포켓몬고 현상으로 여행을 하는 청년들에게 속이 없다느니 철이 없다느니의 군소리도 심심찮게 들렸다. 기사를 쭉 읽어보니 영동의 한 공무원이 이런 말도 했단다. 청년 인구 유입이 없고 도시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군 단위에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청년들이 없어 관련 정책을 만들기 힘들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진행하고 있다.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 제대로 뜨고 보면 유행하는 부장 아재 개그 한 코너를 보는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체가 없어 정책을 만들기는 힘든데 나름 일자리 사업은 진행한다는 접속 없는 매끄럽지 못한 산문투의 말이었다. 성남시가 청년 배당 지급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지난달 20일부터 지급한 3분기 청년 배당이 이를 현재 대상자 1만 1,238명 가운데 7,297명 약 64.9%에게 지급을 완료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의 감회는 영화 곡성의 한 대사처럼 멋이 중한디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해남은 어떨까? 그보다 앞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장흥은 어떨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한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는 장흥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출간되어 지금도 꾸준히 읽히는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해서 현재 햄버거 가게가 사라지는 압구정동을 보여준다. 학군이 대치동으로 이동한 특수성도 있겠지만
5, 60대가 주도권을 쥔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다. 악의 울음이 사라진 청년의 삶이란 무엇일까? 8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 대통령 유력 대권 주자도 관심 두는 해남군 출산 정책이 있다. 최근 3년 연속 학계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난임 부부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 아기사랑 택배사업, 지역신문과 연계한 출산 축하 광고,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생아 무료 이름 지어주기 등의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수혜를 청년 모두가 받기는 힘들다. 취업의 장벽이 높고 연애 결혼을 포기한 이른바 M4 세대에게 해남으로 와서 할 것이 없다고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에 전국 1위 정책도 사실상 무용이었다. 나중에 도시에서 일정 부분 수입을 얻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해남군 청년을 조회하면 인터넷상에서 무엇이 뜰까? 해남군청 홈페이지를 어디를 들어가면 청년에 관한 담론을 나눌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2015년 10월 23일 해남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었고 해남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라는 것도 군수의 재량에 따라 둘 수 있다는데 모르겠다. 한국지의 뉴스가 더 있다. 아시아경제 6월 23일 기사였다. 성북구 청년정책 청년이 직접 맡는다. 성북구 청년정책 청년이 직접 맡는다. 도시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의지의 문제였다. 해남에 가용할 만한 청년이 없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청년 스스로가 해야 할 문제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선배 세대의 정책자들과 후배 세대인 청년들의 소통을 위한 세대 교류창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우리 해남에서도 청년 지원팀을 신설하고 청년 기본 조례를 함께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볼륨이 작게 들어갑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해남에서부터 이제 조례 운동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역과 비교를 하고 잘된 정책은 받고 해서 군의원을 만날 수 있으면 군의원도 만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방향을 지정해서 의논하고 있는 많은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힘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는 분도 있고 나서준이 고맙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을 얻고 지금 이제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청년이 있다면 청년 정책은 우리가 성남시에 봤던 사례도 그렇고 오늘날 서울시에 있었던 일도 보면 그렇듯이 누군가 바돌키드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한꺼번에 인사할게요.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청년은 누군가가 시혜적으로 정책을 베풀지 않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누군가가 정치가가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날 본 것처럼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이름 달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운동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에만 목매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청년 수당 서울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하면서 모바일에서 거의 안 들려요? 볼륨 이거 체리치인데 너무 크면은 지직거려서 조금만 예. 네. 제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조만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원래 제 방송 오늘 방송은 랜덤 방송입니다. 예, 취업 상담도 해드립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지금 7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7시 반부터 시작했나요?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청년 수당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만 10시까지 할게요. 10시까지 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한번 방송하면 3시간 정도 하잖아요. 3시간 상관없어요. 예. 10시까지 할 생각은 있습니다. 10시까지는. 예. 네네. 바둑기대님 힘내십시오. 네네. 고민 상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고민 상담 합니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하던 이야기 중단하고 고민 상담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고민 상담 하기 전에요. 제가 좀 이제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장난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즐겨찾기나 추천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고민을 제가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쓴 거를 가지고 제가 눈으로 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 자소서요. 예. 예. 예, 자소서 조언 예, 드릴게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잠시만요. 아, 그러면 일단 그래서 청년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청년 세기점 했고 청년의 기본 조례까지 했죠. 그러면 일단 고민을 듣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예. 예. 네, 자기소서. 제가 쓴 자소서인데 그걸 보고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예, 보내주십시오. 여기서는 아마 파일이 안 보내질 거예요. 파일이 안 보내지니까 제 아프리카 TV 만년필 하나 홈페이지 보면 시청자 의견란이 있어요. 거기로 보내주실래요? 거기로 보내주시면 보고 바로 지워버리면 되니까. 네. 방송 때만 보고 제가 바로 지울 테니까요. 네. 거기에 파일 첨부가 될 거예요. 거기 파일 첨부가 되니까 거기로 한번 붙여넣기로 해주실래요? 이게 지금 제가 오드 파일이어서 한글 파일이 안 돼요. 한글 파일 호환이 안 되거든요. 이 컴퓨터가 윈도우 10이 그래서 안 좋더라고요 지금. 붙여넣기 해주실 수. 예. 네. 일단 그럼 제가 화면에 붙여. 예.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러면 잠깐만요. 제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가서. 네, 게시판에 붙여넣겠어요. 잠시만요. 오늘 방송하고 제가 바로 지울게요. 이거 또 신상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디였죠? 게시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예. 음. 시청자 의견란에 해주세요. 시청자 의견란에. 시청자 의견란에. 아마 제가 예전에 자기소개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소개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네네.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 이제 잠깐 기다릴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기소개에서도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때 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 쉽게 말하면 나의 전기문이 아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창의성이 있는 만년필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나는 언제 태어났고 나의 가족은 누구누구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썼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취 경험이 들어가야 되고요. 성취 경험 플러스 지원 동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의 포부, 계획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포부와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포부와 계획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건 또 성취 경험과 달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죠. 이 네 가지가 확실하게 돼 있으면 자기소개서는 거의 완벽하고 문제 삼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올렸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복잡하죠. 죄송해요. 불편함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식으로 되어 있었군요. 질문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질문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일단 분석을 좀 하고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자, XX 제약에 지원한 동기와 기업에서 대웅 제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각 문항당 500자로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죠. XX 제약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제약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XX 제약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저 또한 XX 제약의 일원으로 성공적인 업무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로드맵을 정하고 늘 되뇌며 초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해야 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기 전략화된다. 둘, 창의와 혁신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된다. 셋, 지속적인 소통으로 유기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이끈다. 넷, 맡은 일을 사랑하며 즐기는 진정한 프로가 된다. 이와 같은 로드맵을 바탕으로 생산 분야의 기본적인 정확성과 완벽성을 숙력시키고 의약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실력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니, 이 도전에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XX 제약을 비전 성취에 빼놓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있어서요. 어, 제가 딱 그냥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본인은 좀 이제 기분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충고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인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간부 시험에 응시하는 거예요? 이 X 제약이라는 간부 시험에 도전하신 거 아니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죠. 지금 근데 답변은 간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X 제약에 지원한 동기와 기업께서 대동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먼저 지원 동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회사 자랑 좀 해줘 이거예요. 우리 회사 자랑 좀 해줘. 우리 회사 뭐가 좋아?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 예전에 우리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참 아팠는데 이 엑스제 이 제약이 모르니까 타이레놀 하나 먹었는데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 아 그래서 나도 두통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 타이레놀 먹었는데 정말 좋고 그래서 이 약을 만든 회사가 무엇일까 나는 관심을 가졌다. 라면서 자기 이야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포부 이야기라는 거 100이면 100 다 똑같이라고 써요. 특색이 없어요. 자기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회사를 자랑을 해주세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이 회사가 만든 광고를 TV 광고를 봤는데 거기엔 어떤 배우도 하고 뭐 어떤 배우도 하는데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좀 드러내주세요. 일단은 지원한 동기 여기는 분명히 들어가고 이 회사의 자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회사 좀 칭찬 좀 해줘. 그런데 하나 저는 무엇하겠습니다. 하나 저는 무엇하겠습니다. 안 먹힌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네가 관심을 갖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그렇죠. 회사에 대한 자랑과 그에 연관돼서 말하기. 두 번째,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문장은 딱딱한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취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성취 경험. 성취 경험. 반드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자신의 근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거. 공중력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대학교 학부생으로 입학한 뒤에 학과장기의 면담을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 졸업 전까지 이뤄보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겨우 입학을 한 새내기인데 어떤 목표를 세울지 막연했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학부 실습 현장을 돌아다니고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였는데 그부들이 선반, 밀리명시 실습하면서 공작물 가공으로 발생하는 쇠 부스러기와 노출된 신체 일단 문장 짧게 하세요. 문장 너무 길어요. 문장 짧게 하시고요. 뭐 학과장과 면담 이런 이야기는 사족은 다 빼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부들이 선반 밀링머신 실습하면서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걸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앞에 뭐 면담 통한다, 막연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노출된 신체 부위에 닿게 되어 작은 상처부터 큰 상처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걸 본 저는 학과장님과 면담 내용이 떠올랐고 앞으로 같이 실습할 그부들이나 다음에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하여 사전에 세부로 서기를 막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자, 이 이야기는 요건을 가잖아요. 친구들이 실습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안전장치를 만드는 목표를 세웠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살리세요. 앞에 뭐 면담을 했고, 뭐 막연했다, 뭐 이런 이야기 다 사주 빼세요. 감정적인 말은 쓰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인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얇은 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작했고, 그거가 피해를 보는 그분 없었다. 이거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지우고, 그거 지우고, 중심 내용. 친구들은 뭐 이렇게 실습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장치를 만들었다. 이 장치가 어떤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설에서 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글로서 좀 알 수 있게끔 이 안전장치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는데 이 안전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작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족을 지우면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사족들 막연했다 어쨌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학과장과 면담했는데 나는 뭐 했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에 맞춰서 이 안전장치가 핵심이니까 이건 어떤 자격증 취득하고보다 훨씬 나아요. 실생활에서 이미 이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이게 보이는 색깔이 된 거예요. 광고가 되는 거고 나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어떠한 문제로 도전적인 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고 이거 괜찮아요. 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전적이다, 성실하다 이런 말보다는 안전이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말이 더 좋지 않을까요? 도전을 하겠다가 아니라 안전을 나는 해서 친구들이 다치는 일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낱말을 찾는 게 좋겠어요. 팀원들을 위해서 매사에 돌아보며 성찰하는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안전과 관련된 단어가 좋아요. 도전적이라는 건 전혀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지금 누가 다치길 바라는데 내가 그때 뭐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뭐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죠. 맥락이 이어지는 게 좋겠고요. 일단 안전과 관련된 말을 찾으세요. 자, 기하께서 생각하는 직장 생활의 의미를 작성해 주십시오. 자아실현과 소통의 현장. 직장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도 있겠지만 저는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은 홀로 발휘되기보다는 구성원들과의 자리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잠깐만요. 가능성과 잠재력은 홀로 발휘되기보다는 구성원들과 자리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빛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은 짧게 문장 너무 길어요. 일례로 학부생활 중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하니 그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자신 있어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과 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의 고교 시절 특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가 빠졌어요? 어떻게? 어떻게가 빠졌어요? 그중 글쓰기 상을 받았던 그분을 보고서 담당을 맡았고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전공한 친구는 가공 및 모델링 제작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가 되겠네요. 제가 뒷부분 읽으니까 어떻게 나오네. 이처럼 자신의 자아실현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발휘된다는 깨닫게 되었고 대웅제약에 입사하게도 구성원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자아실현에 도달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XX 제약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도 있겠지만 이 금전이란 말을 빼세요. 좀 느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이야기를 먼저 한 거잖아요. 이 돈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는 겁니다. 금전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문장에 이 문장의 문제가 핵심은 뭐냐면 기업계생활 직장생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조직생활 그러니까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협력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했는데 지금 이런 거 좋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 친구들과 뭐 가공 모델링 제작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이래서 나는 상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살리되 앞에 금전 이야기라든가 뭐 잠재력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빼세요. 에피소드로 바로 들어가세요. 에피소드로 바로 들어가야 첫 읽어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좋게 하자는 거니까 예. 그렇죠.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을 그러니까 추가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충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금전 이야기 다 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문장. 그러니까 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쓰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다 빼세요. 네, 네. 기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이게 어떻게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포부와 계획을 말하는 거라군요. 포부와 계획.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네, 이 한 문장 좋습니다. 저는 감히 최선이란 말이 최고보다 먼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